의결특위위원회 윤수호입니다. 제가 좌석을 나서서 굳이 의사진행 발언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새 정부 들어서 추경을 들고 나왔을 때 국가재정법 89조 1항을 들어서 추경의 취지에 편성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거리를 걸었던 것이 야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느닷없는 인사청문회와 함께 추경을 연동해서 발목 잡는 것이 야당의 형태였습니다. 정의당은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행어처럼 되어버린 정치인들의 민생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다가서야 된다고 정의당은 주장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까지 지금 표명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저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살림살이 추경해야 된다고 하니까 준비해서,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추경의 긍정성도 있지만 부정성도 대단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18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 3당의 나머지 3당의 부분들이 좋다, 들어가서 하자. 그러면 당연히 18일까지라면 부실 심사가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몰아치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추경을 심사하는 국회의 본연의 모습입니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대한 또 다른 대안과 심사의 용의를 밝혔던 국민의당이 지금 터지고 있는 제보 조작 사건을 이유로 정치 공작, 특히 여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서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아닌 강수, 제가 봤을 때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추경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여당의 대표의 그러한 어휘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당 대표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목을 내놓겠다, 그렇지 않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때는 주 대표는 무엇을 내놓겠냐 하는 이러한 정치권의 막말을 퍼부었던 당시의 선거총 책임자였던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이 문제를 따로 분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앞장서야 될 당이 이 추경의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절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들께서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결특위 의원님들, 물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수시고 우리 서영교 의원님 계십니다. 저도 야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다 보고받았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협상을 하십시오. 계속 단체끼리 하시는데 질의는 지금부터 해야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보해서 나중에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추경안의 부분에 있어서 부실의 정도를 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 준비하셨을 겁니다. 의원실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추경안에 대한 준비한 질의를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원내 그 협상은 계속 하시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의사진행 하였습니다. 그래, 윤상환님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대한 또 다른 대안과 심사의 용의를 밝혔던 국민의당이 지금 터지고 있는
제보 조작 사건을 이유로 정치 공작, 특히 여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서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아닌 강수, 제가 봤을 때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추경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여당의 대표의 그러한 어휘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여당 대표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목을 내놓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특위위원회 윤수호입니다. 제가 좌석을 나서서 굳이 의사진행 발언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새 정부 들어서 추경을 들고 나왔을 때 국가재정법 89조 1항을 들어서 추경의 취지에 편성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거리를 걸었던 것이 야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느닷없는 인사청문회와 함께 추경을 연동해서 발목 잡는 것이 야당의 형태였습니다. 정의당은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행어처럼 되어버린 정치인들의 민생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다가서야 된다고 정의당은 주장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까지 지금 표명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저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살림살이 추경해야 된다고 하니까 준비해서,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추경의 긍정성도 있지만 부정성도 대단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18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 3당의 나머지 3당의 부분들이 좋다, 들어가서 하자. 그러면 당연히 18일까지라면 부실 심사가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몰아치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추경을 심사하는 국회의 본연의 모습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는 주 대표는 무엇을 내놓겠냐 하는 이러한 정치권의 막말을 퍼부었던 당시의 선거총 책임자였던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이 문제를 따로 분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앞장서야 될 당이 이 추경의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절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들께서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 특위 의원님들, 물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수시고 우리 서영교